핵심은 이제 황교안 전 장관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끼리 싸움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약간 당의 위기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패스트트랙 발언을 꺼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이전에 배신자, 너는 좌파다, 너는 김경률과 진중권과 친하다, 그들을 만났다, 너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아마 그 한동훈 특검법 때문에 뭐 그 돼도 당선돼도 얼마 못 갈 거다. 그리고 총선을 고의 패배시켰다. 그리고 뭐 문자를 뭐 씹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어느 사람이든지 그거를 계속 너는 일방적으로 다 참아야 돼.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하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반격이 무겁거나 크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나중에 되려면 내 편을 만들어서 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빼는 정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나중에 대선 주자가 되고 혹시 대통령을 꿈꾸면 그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요? 네. 일단 저희가 얘기 끝난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빙의한 거예요? 저희가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혼자만 말씀하시면 이따가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이서영 아나운서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했다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이나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 문제, 그럼 거기서 전공법으로 대응하면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저기 검사일 때 검사일 때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기소한 거다. 뭐 검사들이 기소했을 때 무죄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무죄났다고 해서 거기에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착오가 돼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기소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게 전공법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그 심정은 이해돼요. 당신들은 대통령과의 뭐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 그 대통령이 한 건데 그건 뭐라고 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요러면 그 대통령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이해하지만 자꾸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는 태도상 좋지 못하다. 대통령이 한 거보다는 이쯤에서 장 그때 당시에 소장님의 탄핵을 네. 성대모사를 찬성을- 듣고 싶지만 광고 들을 시간이 좀 다 돼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김 위원장님 이야기 포함해서 2부에 광고 때는 못 한동훈 끼어들어요? 후보 얘기 들어야죠. 아니 광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주 광고 뚱얼뚱얼하지 듣고 마세요 좀. 광고 때는 못 끼어드는구나. 네, 정치인싸 2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5297님께서 주말 오전 정치인싸 나오신 분들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미납니다. 정치도 이렇게 재미나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그러게요. 보내주셨고 6939님께서는 부산에 놀러 가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정치인싸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뭐 지금 뭐 충청권과 전라권은 집중호우가 예보돼서 그러네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긴급재난 문자도 갔다고 하니까요. 부산도 오나 봐요. 네, 비 피해 없도록 모두 대비 잘 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고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서 좀 적절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눈빛을 좀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통과되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랑은 이제 끝난 것 같다. 한동훈 그때 후보.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람 아마 의원이랑 같이 있던 방송이었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잃었다. 잃었다. 네. 왜냐면 나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중진이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송 출연도 많기 때문에 약간 합리적 틀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일단 잃었다. 그런데 좋은 자리 공천 준다고 하면 다시 뭐 합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장을 네.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럼 서울시장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정치인 모두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생각보다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좀 당직자로서 원론적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신중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무겁게 듣지 말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 아까 너무 못 잘 들었어요. 장 소장님이 한동훈 후보 아까 빙의했었는데 나가버리셨나? 아니 근데 한동훈 다시 와주세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 대표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훼손당했다라고 보고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을 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고 보완해 나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습성이고 습관이고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와 과연 당대표 깜일까 지도자 깜일까 대선 후보 깜일까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무게감을 이번에는 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한동훈 후보도 당대표 되더라도 좀 당대표다운 무게감을 갖고 한번 정치를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후보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보통 뭐 나경원 후보도 그 얘기했더라고요. 검사 습성. 네. 그러니까 다그치면 못 참아요. 다그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본인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 불러다 놓고 말하세요. 이건 이러고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이렇게 하지 어디 누가 그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다그쳐 봤겠습니까? 김웅전 의원은 모든 검사가 다 그렇진 않다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요. 뭐 본인만 그런 거 보지. 근데 제가 봐서는 한동훈 후보 자체도 이게 아차하는 순간 나왔던 공소 취소 발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계속 궁지 몰리니까 참다 못해서 툭 나왔는데 아차했던 것이고 이 아차했던 거를 사과 수습을 했는데 물론 팩트라는 차원에서 뭐 말하자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만 부탁한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라라면서 맞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팩트 아닙니까? 이러면서 거의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나경원 후보를 잃었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나경원 후보를 버린 꼴이 됐어요. 그래서 원수 됐지 원수.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당대표가 된다 한들 이걸 수습하는 시간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건너올 강을 좀 여지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엔 23일 날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이제 유종유미를 하면서 서로 간에 좀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23일도 등 돌리고 아직도 칼을 거두지 않는다면 한동훈 후보 자체는 나중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을 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연배가 좀 있으니까 제 경험을 얘기를 그 얘기하면 하면 꼰대예요 꼰대. 아니, 상관없어요. 나이 괜찮아요. 원희룡 후보가 요즘에 나는 꼰대 뭐 정신이 그냥 예를 들면 지금 가득 차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얘기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곧바로 들이받고 네. 주장을 하는 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노무현 후보가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정말로 못 참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나오는 뭐 한동훈 그 후보가 막 공격을 받다가 거기다 대꾸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조족지혈이고 재발의 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맹공을 퍼부면서 그 인격적인 모독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 뭐 노풍이 불고 그 지지했던 것도 지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는 평론가들인데 평론가들은 평론가들의 관점에서 아이디얼 타입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주장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있는 정치인의 그 모습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그 시대 정신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가 이거를 그냥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겠습니다. 노전 대통령이 예. 10초에 한 번씩 끼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을 셌지만 토론에서 10초에 한 번씩 끼어들지는 그러진 않았죠.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제가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할 얘기가 많지만 예 일단은 뭐 여기서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저희